저 아파트 22층에 묵고 있어요. 2층으로 나오면 여러 아파트들이 연결되는 공간이 있어 모노프리라는 마트로도 연결이 되고 여러 쇼핑몰로도 연결이 돼요. 편하고 안전해서 다음에 파리 여행 오면 다시 묵고 싶은 곳이에요. 이제 거의 매일 출근하듯 오는 자벨역. 세정거장 후 앵발리드역에 내렸어요. 알렉상드르 3세 다리 쪽으로 나가요.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마르샬 갈리에니가 앵발리드. 앵발리드는 파리의 군사시설로 오늘날엔 팡테온과 함께 대표적인 파리의 위인 추모시설이에요. 군사적 업적을 가진 위인들을 위한 묘지 및 예배당, 군사박물관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같은 장소에 배치한 격이에요. 명예의 안뜰과 그 뒤로 교회의 동이 보여요. 1671년 루이 14세가 부상병을 간호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리베랄 브리앙이 디자인을 지휘하여 1674년부터 부상병들이 간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앵발리드는 장애인, 부상자를 뜻해요. 앵발리드 17유로와 로댕 미술관 13유로 합쳐서 26유로, 약 44,950원. 그 티켓으로 구입했어요. 티켓 오피스 건물에 있는 군사박물관 먼저 관람했어요. 중세 근현대 병기와 갑옷. 프랑스 군대의 탄생, 루이 14세 혁명, 나폴레옹 현대까지. 보로디노 전투. 프랑스 병사와 병영 생활.
군사박물관을 나와 나폴레옹 묘지를 보러 가고 있어요. (1677년에) 시작되어 1706년에 완성한 앵발리드 돔 교회. 돔 교회의 지하 묘소에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관이 중앙에 놓여 있고, 주위에 나폴레옹의 친족이나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의 묘가 놓여 있어요. Bonjour. 성 아우구스티누스 채플.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성 암브로스 채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대원수였던 페르디낭 포슈 장군의 청동 무덤. 지상 80m 높이에 위치한 두 개의 돔이 있어요. 비스콘티가 설계한 검은 대리석 재단. 이제 나폴레옹을 만나러 지하로 내려가요. 입구의 조각상은 황제의 관, 홀, 보검, 보주를 들고 서 있어요. 녹색 화강암 기단 위에 자줏빛 규암으로 만들어진 석관은 열린 지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어요. 엄청난 공사 끝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유해는 1861년 4월 2일 12개의 장엄한 조각상으로 장식된 원형 홀 중앙에 안치되었어요. 이 영묘는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숭배가 최고조였던 시대적 산물이에요. 석관 너머엔 그가 오스트리아 여대공 마리아 루이사와 재혼해 낳은 아들 나폴레옹 2세의 무덤도 자리하고 있어요. 성 그레고리 채플.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식민지화의 앞장선 장군 마샬 휴버트 리오테이무. 방문자는 1층에서 무덤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유도한다고 해요. 성 제롬 채플. 나폴레옹의 동생 제롬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법전 편찬, 교육행정 개혁 등 근대 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동시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독재자, 프랑스를 결국 패배와 쇠퇴로 몰고 간 책임자로 평가받기도 하는 나폴레옹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길 건너에 있는 로댕 미술관을 가기 전 식사하려고 카페를 찾았어요. 카페 드 뮤제. Alors oui. Yeah. One salad. 샐러드와 달팽이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Ok. 42.3유로 약 72,100원. Merci. Merci. 샐러드는 생각보다 양이 푸짐했고 달팽이도 맛있었고 바게트를 소스에 찍어 먹으니 아주 좋았어요. 커피도 양이 많아 좋네요. 밝은 해가 드는 창가에서 만족스러운 점심 식사였어요. 로댕 미술관은 파리 7구에 있는 미술관으로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과 로댕이 수집한 미술품을 중심으로 소장되어 있어 관람하기가 편해요. 박물관 건물은 190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로댕이 아틀리에로 사용하고 살았던 비론 저택이에요. 미술관으로 들어가니 등에 맨색을 앞으로 매라고 하네요. 1911년 프랑스 정부가 비론 저택을 매입하였고 로댕이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박물관으로 남겨달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로댕 사후 1919년에 미술관이 문을 열었어요. 로댕 미술관은 2층 구조의 18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키스 망령 칼레의 시민들 다나이드 다나이드의 모델이 카미유였다고 해요. 빅토르 위고 기념비 오래된 나무 환상 이카루스의 자매 비밀 로댕이 수집한 모네와 반 고흐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방 빈센트 반 고흐 작품 탄기 영감의 초상화 관람하다가 고개 들어 밖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자연광으로부터 작품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생각도 했고요.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방이에요. 촉망받던 신의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은 지옥의 문 제작팀 조수로 일하다가 25살 연상이었던 로댕의 연인이 되었으며 15년 동안 조수이자 연인으로서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로댕은 카미유 말고도 다른 연인이 많았으며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마리 로즈 베레와 헤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카미유 클로델 작품 성숙의 시대 카미유는 예술가로서 독립활동을 시작하면서 로댕과 헤어졌고 정신분열 증세 때문에 삶의 마지막 30년을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요. 정원에 있는 작품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옥의 문 로댕의 여러 작품들을 한데 모아 구성한 작품으로 로댕이 사망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대표작이지만 생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사후에 완성된 작품이에요. 이 문의 주인공인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중앙 위쪽에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의 정체는 바로 신곡을 쓴 작가 단테 알레기에리. 프랑스 정부로부터 박물관 문 제작을 의뢰받았던 로댕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주제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칼레의 시민들 100년 전쟁 동안 영국에게 포위당한 칼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명의 칼레 시민들을 기억하기 위해 칼레시에서 로댕에게 의뢰한 작품 새 망령 지옥의 문의 맨 위에 있는 세 사람은 단테의 시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틈 속에서 도망치는 망령들 조각 정원 로댕의 손으로 재현된 발자크의 모습 오노레 드 발자크 칼레의 시민들 기념비
빅토르 위고 기념비. 조각 정원을 지나 미술관이 바라보이는 정원 끝으로 왔어요. 관람하기 적당한 규모의 미술관과 아름다운 정원, 야외의 나무 밑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로댕 박물관. 그동안 관람했던 어느 미술관보다 마음에 와 닿았어요. 파리에 온다면 꼭 관람했으면 하는 미술관이에요. 클로드르 로렌. 망령.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이라는 작품의 일부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개로 제작되었으며 1906년에는 브론즈로 다시 제작해서 파리의 팡테옹 앞에 설치되었다가 로댕이 죽은 후 로댕 미술관으로 옮겨왔어요.